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김우상입니다. 오늘도 건강 얘기하러 또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달 말에 또 혼녀 갈 예정인데 혼자 여행 거기서 또 건강 얘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업로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과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유튜버기 때문에 나름 사명을 가지고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이런 녹화 영상, 녹화본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라이브도 라이브지만 이제 녹화본도 중요하니까 또 오랜만에 켰습니다. 네, 제 뒤에서는 지금 스크린 세이버가 작동 중이고요. 103일이 지났어요. 2024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바로 그 다이어트 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또 저의 그 다이어트 인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굉장히 또 긴 영상이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렇다면 너의 그 다이어트의 비결이 뭐냐 요거를 궁금하신 분은 뭐 맨 마지막 지점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챗 GPT한테 정리해 달라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저의 그 키나긴 한 20여 년 정도의 다이어트의 그 기간과 역사와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정말 이만큼 알아가고 있는 어떤 나의 다이어트 뭐 그런 정도의 구성이고 그 다음에 나름 또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성공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비결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chapter 1 A lifetime 평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놨네요. 정말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에 사는 뭐 남자분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여자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할 것이고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평생 나는 다이어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너무 짐처럼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게 이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먹는 거에 관련된 거는 평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의 먹는 거를 신경 쓰는 걸 나는 평생 하겠다 이 정도지 평생 나를 괴롭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뭐든지 너무 과한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생 내가 뭘 먹는지 좀 관심을 두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소중히 대해주겠다 뭐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초 때부터 조금 이제 어떤 건강한 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 때 조금씩 이제 또 중학교 때 보통 떡볶이 K-떡볶이의 맛을 들이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막 떡볶이 먹어도 오뎅 먹고 특히 물오뎅 국물 오뎅이라면 안 되나요? 어묵 하여튼 그 국물에 또 빠져가지고 이제 슬슬 나의 그 살찌는 유전자들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아마 거의 가장 피크였던 것 같아요. 떡볶이도 진짜 많이 먹고 막 분식 같은 거 그 학교 앞에 있는 저 피카츄 튀김 막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먹으면서 확실히 이제 덩치가 커졌죠. 키는 사실 지금 이 키가 고등학생 때 키인데 네, 키는 똑같은데 그때 당시 나름 또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최고 몸무게를 이렇게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한 이제 65, 66 막 계속 넘어갔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대학교 가면 살이 빠진다.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 말인데 그때는 왜 그걸 믿었을까요? 네. 하여튼 이제 대학교 갔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왜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술 안주 막 2시 막 새벽 3시에 막 김치찌개 막 돼지고기에다가 막 쇠주에다가 이러니까 또 이제 더 피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70 75?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 생각해요. 제가 옷을 그때 당시 이제 아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오빠가 군대에 갔을 텐데
오빠 옷만 오빠는 모르겠지만 오빠 옷만 입었어요. 원래 제가 입던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제가 몸이 커져가지고. 양동근의 호일 파마를 또 해가지고 몸도 크고 머리도 크고 그런 이제 모든 게 큰 그런 패션을 좀 추구하다가 어머니께서 너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 방학 때 이제 집에 내려가면 집 앞에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돌고 줄넘기라도 하고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좀 가벼워지길 원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9, 70 이 정도까지 갔다가 50kg 후반, 뭐 한 57, 58 그게 한 2년 서서히 내려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살찐 상태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나 좀 살쪘어 이러면 이제 막 갑자기 48kg인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분이시라서.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걱정을 하셨겠죠. 딸내미가 지금 나보다 거의 40% 50% 정도 살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기숙사 생활했었는데 기숙사에서 먹으라고 그때 아마 원푸드 다이어트가 또 유행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수박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었어요. 수분이 많으니까 물로 다 빠져나간다. 근데 수박을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이거 내가 도시락 싸는데 수박 한 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박을 사셔가지고 어머니가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끓이는 거예요. 그 액기스만 먹게. 아직도 기억나는 건 어떤 보온병 같은 좀 큰 거에다가 어머니가 진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달인 수박 그 액체를 기숙사에서 먹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 여름이니까 조금 쉰 것 같아요. 금방 쉬겠죠. 당연히 그 막 달달하니까 당연히 수박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되게 내가 이제 수박 끓이면서 힘들었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큼한 거의 식초가 들어간 듯한 그 수박 액체를 이렇게 코를 잡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약간 수박이 조금 나한테는 힘든 과일이 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59, 58, 57 이런 식으로 이제 20대 때를 주로 보내다가 저의 예전 채널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진짜 내가 한번 49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너무 또 투머치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17년? 2016년 이럴 때였을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매일매일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머신 하면서 이제 땀 빼고 그때 아예 맥주도 끊고 뭐 밀가루 끊고 진짜 장난 아니게 했었거든요. 정말 절제.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 같은 거. 4개월 만에 49.9 이렇게 했겠죠. 네, 그래서 달성을 했는데 바로 달성하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플러스 5. 작년에 제가 또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또 읽고 이 수면 관련 책을 또 읽으면서 건강 관련된 어떤 책들이라든지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읽으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생체 실험. 그래서 잠. 또 오늘 또 말하겠지만 이게 잠과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 그다음에 움직임,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보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제가 이제 최근 한 뭐 1, 2년 사이에 어떤 최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 몸무게가. 물론 그 과거에 70kg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때가 한 58.8. 제 키가 한 160인데 그럼 이제 160인데 60 정도인 거잖아요. 네, 정사각형 느낌.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몸무게를 재니까 이제 52까지 내려온 지금 상태가 됐고요. 8월부터니까 벌써 8개월이 됐네요. 네. 8개월에 6kg를 뺀 비교를 하기 좀 너무 숫자가 크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체중의 이 숫자보다는 이 방식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한다라는 그걸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무드 느낌 뭔지 아시죠? 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낚시법이라고 네, 약간 또 포장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다이어트 인생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두 번째, 급은 안 된답니다. 네. 급 X.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급찐 급박. 급하게 찐 살 급하게 뺀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급하게 뺀 살이 급하게 찐다요.
급바 급진이고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급바 급더진입니다. 급하게 빼면 더 쪄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어이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유명인들. 우리 수비스 다이어트 솔직히 놀라울 정도로 빼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급하게 많이 빼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놀라울 정도로 급하게 많이 쪄요. 급하게 빠지면 왜 급하게 찔까? 이 모든 신체의 세포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 우리 몸이 굶는다는 그 신호를 받게 되면 몸이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든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아이폰의 로우 배터리 모드처럼 나는 에너지를 안 쓸 거야. 우리의 대사 그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완전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그 급 다이어트들 뭐 원푸드 무슨 뭐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막 고기만 먹어라 뭐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혹시 아시나요? 그리스식 지중해식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하여튼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나의 그 시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놀라는 거죠. 지금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세포들은 위험을 느끼는 거죠. 에너지를 안 쓰면서 점점 더 살을 빼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초반에는 몸무게가 빠지겠죠. 안 먹으니까. 그래서 막 주위에서 사진 찍고 막 양복 막 작은 거 입고 해가지고 사진 찍잖아요.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들이 갑자기 살을 빼고 나 그럼 이제 막 피자, 치킨, 돈가스 먹어야지 이게 아니죠. 똑같이 먹어도 얘네들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어떤 의지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살을 빼고 싶은데 못 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의 의지를 탓하거나 그런 좀 자괴감 나 진짜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다 빼는데 나만 못 빼네 하면서 막 슬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도 빠지고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얘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시스템이 그런 거지 의지랑은 진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면 맥주에 치킨 렛츠고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 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급하게 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급이란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일주일에 6kg 감량 이틀 만에 4.5kg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평생 가는 감량 수치인가? 노노. 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달에 1kg에서 딱 2kg까지만 정하세요. 내가 오늘 한 달에 2kg 하기로 했는데 3kg 빠졌다? 그럼 더 드세요.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더 멀리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 뭐 10대, 20대다. 그러면 이제 100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 다이어트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시기. 두 번째 주제의 핵심은 급은 X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급진 급바가 아니고 급바 급더찐. 네, 잊지 마세요. 오늘 세 번째 키워드. 메인 인그리디언트를 찾아라. 이제부터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잠도 열심히 자면서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죠. 체중 감량의 가장 핵심은 먹는 거잖아요. 운동도 중요하고 잠도 중요하지만 영향을 끼치지만 더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것에 좀 큰 도움이 된 것이 여기 또 오늘의 특별 출연 마이클 폴란이라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그 저널리스트의 푸드 룰스라는 요 책. 이분이 그 음식에 관련된 다양한 책과 다양한 뭐 이런 글들을 쓰셔가지고 나름의 어떤 공식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식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살 안 찌기 위해서 당뇨병, 대사증후군, 수많은 이 질환들이 비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또 나온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이분이 정한 규칙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예요. Eat food, not too much, mostly plants입니다. 음식을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썩는 거, 그걸 이제 음식이라고 하자. 우리 뭐 이렇게 막 브랜드 까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이제 아시니까 이제 비비고 같은 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면 이런 음식 아니죠. 공장에서 만든 거니까. 그냥 풀밭에서 뜯어온 것들 있잖아요. 뭐 당근, 오이, 쌀은 그냥 이제 땅에서 온 거예요. 물론 정미 과정은 거치지만 통조림 이런 거 음식 아니죠. 어쨌든 공장을 통해서 온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배해서 농작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요리 안 하면 거의 못 먹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이제 not too much. 사실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공장 음식들은 사실 이게 나쁜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효율적인 음식이죠. 소화도 잘 되고 맛이 있고, 맛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높고, 칼로리가 높은 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쓸 에너지 다 썼는데 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살이 되는 거죠. Mostly plant입니다. 네. 식물. 오늘 또 사실 새로운 우리 반려조목을 제가 입양해가지고 아까 이케아 가지고 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원래 있던 애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죠. 그리고 이쪽에는 벼 같으면서도 약간 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쨌든 조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먼지를 조금 닦아줘야겠죠. 어쨌든 요런 애들 위주로 먹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흡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살이 안 됩니다. 우리의 뱃살이 안 되고 그냥 이제 여기 들어갔다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대신 배는 부르겠죠. 어쨌든 들어가긴 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 공장에서 만든 거 말고 음식을 먹어라,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대부분 식물을 먹어라. 채식. 대부분 이렇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건 안 됩니다. 너무 급진적인 건 안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떠집니다. 교실에서 급훈, 가훈처럼 딱 만들어 놓고 나의 주 식재료가 있어야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밥이 식재료죠. 하지만 아시죠? 백미보다는 껍데기가 더 많은 이유는 뭐냐? 배를 그냥 헛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뭐 현미, 뭐 콩류 좋죠. 네. 제가 요새 뭐 이 전영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아리콩, 렌틸콩, 서리태 이런 애들 다 같이 살고 있고 거의 지금 그 탄수화물류도 중요하지만 식이섬유류, 채소들, 풀떼기들 중에서 조금 나한테 맞고 요리법이 좀 익숙해질 만한 애를 하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만 정하진 않고, 왜냐면 이제 보통 장 보러 가면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막 875원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오이가 메인이었었는데 오이가 최근 들어 좀 비싸져가지고 오이 대체제가 당근이나 청경채, 상추인데 무슨 아사기 상추인가? 뭐 로메인 상추 이런 애들이 고기를 싸먹는 용도도 있지만 이렇게 자르면 양상추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좀 돌려가면서 이 풀떼기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그 기본으로 있어야 다른 뭐가 이렇게 들어와도 같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버섯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음식인 것들을 늘 이제 좀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쓰는 어떤 또 팁이 있다면, 마트를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마트는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도 가족용, 특히 커스코,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무슨 뭐 내가 사장님도 아닌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곳은, 근데 하나로마트도 좀 커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농협에서 가끔 있는 그 로컬 푸드 마켓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조금 작게, 하나로마트보다는. 그럼 좀 조금 그래도 약간 1인분 정도의 양이 팔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가는 데를 딱 정해놨습니다. 아예. 다른 데는 안 가요. 밥 먹는 것들, 그런 식재료 살 때는 거기에 없는 건 당연히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겠지만 초록이들을 살 때는 거기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뭘 살지, 또 어디에서 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떻게 먹냐, 일단 밥은 무조건 현미, 뭐 찹쌀, 흑미,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흰콩, 백미만 빼고 다 먹습니다. 네.
뭐 그 비율은 이제 때에 따라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압력밥솥 샀는데 저의 그 보물 거의 2호까지 올라왔습니다. 1호는 여기 얘네들이 아직 차지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나의 압력밥솥, 풍년 압력밥솥. 늘 같이 밥상에 올라오는 게 초록이, 풀떼기. 그래서 뭐 오이는 그냥 사실 썰면 되고 당근은 볶는 게 훨씬 맛있죠. 맛있기도 하고 또 영양에도 좋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이제 볶을 때 어쨌든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너무 진짜 흙맛 나는데 눈물 흘리면서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맛을 이렇게 조미를 할 때 후추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소금, 뭐 설탕 이런 애들은 뭐 들어가면 좋지만 그래도 나름의 또 작용을 하니까 다른 음식을 더 원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후추가 확실히 소금보다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후추를 포함한 향신료류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오랜만에 말소리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이제 주재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주식을 정해놓고, 사람이 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콩만 먹고 살겠습니까? 콩과 풀떼기만 먹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단백질류를 좀 올려줘야 돼요. 콩 말고 이제 고기류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계란 같은 거야 이제 자주 추가되겠지만, 그래도 육류는 아시다시피 빨간 애들보다는 하얀 애들, 그러니까 닭이 조금 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예 빨간색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닭이나 오리인 것 같고요. 한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돼지나 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먹으면 당연히 너무 맛있죠. 뭐 이렇게 맛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고기를 포함한 맛있는 음식도 있잖아요. 진짜 막 칼로리 높고 막 그냥 튀김에다가 막 그 조미 막 그냥 소금이랑 막 설탕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여기에 포함된 음식은 배달 음식도 포함돼요. 왜냐면 배달 음식 맛있으니까. 근데 요새 배달 음식들이 다시 또 사랑을 받고 있다 하잖아요. 그 배달료를 무료로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먹을 거를 맨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풍족해요. 풍족이 과하면 그것은 즉 살. 자, 네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잠입니다. 잠. 어쩔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모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또 역시 야식을 피하는데 잠만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자면 되는 거죠. 뭐 영상 같은 거 보지도 않는데 왜 배고파요? 그냥 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항상 그 잠 준비 시간 요게 또 중요하고, 밤에 뭐 쇼츠 이런 거 막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던져놓고 냅다 주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포함하는 거지만 삶은 살이다.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살인데, 여기서 이 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살 빼야 한다의 살이라기보다는 삶을 지속시켜주는 이제 에너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솔직히 밥 안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먹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 선을 넘어서서 맛있기 위해 먹고, 내가 뭐 영상에서 봤으니까 먹고, 뭐 친구가 먹자고 해서 먹고, 뭐 줄 서는 유명한 집이니까 먹고, 유행이니까 먹고, 막 그런 어떤 다른 이유들이 막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연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살덩이들이 있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밥을 먹는가? 왜 배고픔을 내가 참지 못하는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지금 인스타 제가 뭐 하나 보면은 막 엄청 뜨잖아요. 먹방 막 그냥 짜장면 먹던 막 소리 막 ASMR이랑 막 또 특히 많은 거는 그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면, 또 그 마라의 두꺼운 면, 뭐 이런 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소리 막 마이크 되게 좋은 ASMR 쫙쫙 소리 나는데 그거랑 이제 또 옆에 바삭바삭한
이렇게 침이 나오죠? 바삭바삭한 튀김.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거 한 입 먹고 튀김 드시고 아삭아삭 하면서 그리고 이걸 또 싸먹고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아 진짜 맛있겠다랑 아 저분 큰일 났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체중 숫자에는 현재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그 풀떼기와의 삶을 풀과 콩과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한 52kg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또 제가 말을 하면서도 느낀 거는 아 이거는 이제 연애하면은 못하는 거구나 진짜 데이트할 때 진짜 못하겠구나. 왜냐면 외식을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진 않죠. 집에서 그냥 같이 병아리 콩 먹으면 되잖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 물론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8개월 동안 대략 6kg에서 7kg 정도 뺀 이야기와 저의 인생, 다이어트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나열해봤습니다. 휴. 사실 오늘도 지금 토요일이라서 이게 또 아까 술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제가 또 술을 아시다시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맥주도 굉장히 그 살의 어떤 주범인데 그래도 맥주를 지금 640ml를 마신 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게 조금 마음에 어떤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너무 빨리 가면 다시 뒷걸음질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에 목표는 4번 맥주 마시기인데 오늘까지 해서 벌써 5번 마셔가지고 오늘이 4월 13일인데 남은 날들 술을 아예 못 마신다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조금 풀어줘야죠. 사실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되고 아마 한 2번 정도 조금 더 술을 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횟수를 줄여야죠. 횟수를 줄이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마실 때 양도 조금 줄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줄면 또 좋은 점이 많아요. 굉장히 그 가성비가 좋죠. 왜냐면 술을 안 사니까 잘 안 마시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매주 그렇게 뭐 6개라든지 뭐 4개 이렇게 12,000원 이런 거 샀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마시니까 술값이 굳는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다이어트, 살 뺀다기보다는 먹는 것을 신경 쓰는 이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말에 29일이나 30일 정도에 또 한번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라이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병아리 콩, 렌틸 콩, 검은 콩, 흰 콩, 그리고 풀떼기, 그리고 맥주와 함께하는 그런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사실 제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은 책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적용시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같이 혹시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밑에다가 카톡 아이디 써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